사주에서 그릇의 크기는 첫 번째가 음이냐 양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양일가는 늘 밖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고 남을 살핍니다. 음일가는 그 시선이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나의 신병과 나의 가족, 내 주변의 것에 관심이 쏠려 있죠. 양일간이 일을 버리면 음일간이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비견, 겁재 등이 얼마나 포진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무리들에게 일간이 둘러싸여 항상 북적이고 다사다난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익숙하거나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관의 유무에 따라 그들을 통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성입니다. 재성은 나의 영역입니다. 특히 편재는 전국구, 전 세계로 관심이 뻗어나가죠. 양일 간의 비견, 겁재가 다수가 있고 편제까지 겸비했다면 비행기를 타고 혹은 KTX를 타고 종횡무진 다양한 사람들이나 일거리를 찾아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간에 따라 뻗어나가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나요? 음일간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주변 도시 밖으로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안 좋나요? 음일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세상을 누비며 수십,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늘 바쁘게 사는 양일간의 큰 그릇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미 자신의 그릇에 안주하여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그릇의 크기를 그들이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공감하거나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그들의 삶일 뿐이거든요. 음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큰 그릇의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그릇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부모의 영향이죠. 아내가 음일간이라면 남편이 양일간일 경우 혹은 아내가 양일간의 큰 그릇일 경우 남편이 음일간으로 그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가정을 이어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큰 그릇이거나 모두 작은 그릇이라면 어떨까요? 사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으로 태어났으나 운이 안 좋게 흐른다거나 주변 사주팔자의 글자가 작은 그릇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 뜻을 펼치기 힘들 겁니다. 조력자의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큰 뜻을 펼치고 싶다면 본인 자신이 큰 그릇일 필요가 있고 운이 좋게 흐르는 조건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주변인의 큰 기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밥그릇으로 태어났는지 커다란 대야로 태어났는지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꿈과 이상이 높은데 그걸 이루지 못한 원망과 한이 있다면 조력을 받지 못한 혼자만 잘난 능력자일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덕, 배우자 덕, 자식 덕을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들로부터 나의 그릇을 키울 수도 오히려 작게 쪼그라들 수도 있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것에 안주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